최근에 민주당이요.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이른바 제명학을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화면으로 엮어봤습니다. 1976년 봄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교복 대신 작업복을 걸쳐야 했던 아이. 공장 노동자의 삶을 살며 후각도 팔도 망가졌지만 현실의 냉정함을 배우게 된 아이. 모두 책임을 피하라 할 때 묵묵히 유족 곁을 지켰던 아이. 그 아이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이재명은 합니다. 방금 보신 영상은요. 최근에 민주당 홍보소통본부가 전국에 있는 이 시도당위원회의 핵심 당원 교육용으로 배포했던 동영상을 저희가 일부 틀어드린 겁니다. 총 길이는 3분 정도 영상인데요. 이재명 후보 일대기와 함께 당원들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요.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. 3분짜리 영상으로 과연 공부가 되겠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당 차원의 후보 교육이 일률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마땅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시 백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아는 거는 당연합니다. 홍보를 하려면 잘 알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당원들한테 강제하는 게 너무 획일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. 여기서 또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계속 비주류였고 또 네. 표현을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그걸 자발적으로 뭐 송영길 대표처럼 뭐 이재명 후보의 책을 보는 걸 SNS에 올리거나 이런 것까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, 저 3분짜리 영상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방에 다 알 수 있나요? 그럼 차라리 그냥 국민들한테 틀어주시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3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걸 자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당원들이 좀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교육용으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다. 그러니까 아까 일각에 있는 비판이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될 것을 이걸 뭔가 너도 이거 꼭 알고 이거 빨리 나가서 홍보해라는 좀 강압적인 느낌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게 소위 이재명 후보 알리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김용민 씨인가요? 김용민 씨는 이 SNS에 홍보 활동 열심히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하위 80명 명단까지 공개하겠다.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부에서 좀 불만의 입장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의원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. 이재명 후보도 역시 170명에 가까운 이 의원들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프로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요. 같은 당 의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하준경 교수님, 권병우 변호사님, 여러분 계시네요. 또 한재준 교수님, 다른 두 분이 더 계시네요. 그 다음에 이영우 의원님, 우리 의원님이라서 이게 아예 메모를 안 했거든요. 저는 원래 투자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현재 저 이영우 의원님이 그 생각하는 것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. 설명을 상담을 파워뱅크 대표를 했던 정무위원회에서 자, 영우 의원을 알아보지 못한 순간을 재치 있게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자, 이재명 후보 공부에 앞장서고 있는 송영길 대표,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. 최근 대전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공부를 더 철저히 해라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, 그리고 또 전과 사범,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공부해서 제대로 알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. 좋은 의도인 건 알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, 형수 욕설 논란 이런 것들은 더 상세히 알아서 제대로 알려야 된다.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자꾸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별로
안 좋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모르겠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잖아요. 네. 지금 최근에 이제 의원들이 안 움직인다. 그러니까 먼저 내가 움직인다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게 좋잖아요. 그런데 네.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은 단점인데 예를 들면 이제 형수 욕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수의 그런 인식인데 네. 그걸 굳이 그 형 이재선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사실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과거에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욕설한 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사과까지 한 했죠. 사안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마치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든지 또 전과사범 이거는 사실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이 제보받으러 가려고 했으니까 음주운전이다. 그게 정당화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뭐 검사를 사칭한 것이 기자하고 같이 비리를 캐려고 했기 때문에 했다. 이게 정당화가 잘 안 되잖아요. 심지어 이재명 후보조차도 아마 송영길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 같은데 물론 이 자리가 지역위원장들이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여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.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온통 코끼리 생각만 나는 그런 효과가 나는데 글쎄요.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꺼낸 말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은 얘기인데 자꾸 꺼내줘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